이제 어느 교육청에서 이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하는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해가는 과정에서 좀 학부모들의 의견이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거든요. 교사 한 분이 돌보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충분한 놀이 환경, 그리고 급식 관련한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교사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유보 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그 교육청 관계자분께 그럼 지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그러니까 유치원 이야기만 계속 했었는데, 이게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정말 나중에 정책으로 실현이 된다면 이게 이제 어린이집까지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하신 말은 거기는 보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의상으로라도 그거는 지자체와 보육 쪽과 협의해서 좀 같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칼같이 선을 그으신 거예요. 사실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이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같은 지역에 사는 3세, 4세, 5세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유치원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지원이나 이런 혜택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고, 또 어린이집도 부모의 어떤 노동 환경에 따라 좋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이게 같은 연령대, 우리나라에 사는 같은 연령대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배경이나 사는 지역이나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나의 부처로 통합을 해서 만 0세부터 5세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질 좋은 교육 환경과 보육의 환경을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정말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병설 유치원이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좋은 점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내고 싶었는데 집 근처 병설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만 4세부터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만 3세이기 때문에 1년간 어딘가를 다니던지 아니면 그냥 아무 데도 안 다니고 대기를 하던지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맞벌이라 아무 데도 안 보낼 수는 없었고, 그러면 이제 어딘가 1년을 다니다 다시 병설로 옮겨야 되는데 굳이 내가 그걸 고집하면서까지 아이 기관을 중간에 옮기는 거는 아이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눈을 돌렸죠. 그럼 맞벌이에게 좀 더 적합한 곳이 아무래도 방학도 짧고 좀 돌봄도 충실한 어린이집이겠다 싶어서 이제 만 3세, 5세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았는데, 어린이집도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좀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희 집에서는 도보로도 셔틀로도 갈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사립유치원을 찾았고, 다행히 이제 집 주변에 이제 돌봄, 종일반 운영을 저녁까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방학도 좀 짧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놀이 환경, 실내 환경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립유치원을 찾았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한 비용이 거의 2~3배 이상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부부가 좀 아끼면 그래도 3년간 그래도 쫄라매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의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오히려 선택지가 넓다, 더 좋은 거다 라면서 이제 유보통합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선택지가 넓은 게 아니라 선택지는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딱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핏한 조건의 기관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해 가면서 조건이 맞으면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지, 정말 나와 내 아이에게 딱 필요한 기관을 찾는 거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는 기관의 그런 성격이나 색깔들이 다양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담보가 되어 있는 교사나 시설이나 급식이나 교육, 이런 것들의 질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향 평준화돼서, 그래서 어느 곳이든 내 아이를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보육과 교육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가는 것은 앞으로의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통합을 지금부터 뭐 0세에서 5세를 뭐 기관을 뭐 통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교사 자격을 지금부터 막 바로 통합하고 이런 단계가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정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또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유아 교육과 보육의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마련해줘야 하는가를 각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뭐 교사든 학부모든 뭐 기관이든 그 어느 주체도 뭐 희생을 한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이 보육과 유아교육의 주인이라는 거를 이해관계자라고 불리는 우리 어른들이 좀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우선, 최고의 환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최우선으로 좀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유보통합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거를 늘 기준으로 두고 핵심으로 두고 유보통합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